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밤리의 책방입니다. 오늘의 서평할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름 때문에 읽기 전부터 무거운 느낌도 받았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에 빨리 읽고 싶었습니다. CSA 분야로 되어 있지만 뒷부분의 로고 테라피는 자기개발 분야에 더 가깝다고 느껴졌어요. 그럼 책과 작가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 소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220쪽 CSA 청하출판사. 작가 소개.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이은 정신요법 제3학파라 불리는 로고테라피 학파를 창시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주문 속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인간 존엄성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하였다. 저서로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심리의 발견 등이 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삶의 의미나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 극심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심리학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 책 속의 좋은 글귀, 즉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힘든 시간이 있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엇 하나 지킬 게 없었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 포기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알고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하기로 결심했었죠. 인간 존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주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인간의 정신상태와 육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의 갑작스런 상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를 시련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고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도 없다. 그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이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만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쉽게 남 탓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회피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데 말이죠. 우리에게는 완수해야 할 시련이 너무나 많았다. 따라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나약해지지 않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고통과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고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눈물은 그 사람이 엄청난 용기, 즉 시련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옳지 못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들에게 옳지 못한 짓을 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흔적들을 피하지 않고 다시 바라볼 수 있을 때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 숨겨놔도 몰랐을 테지만 직접 마주보고 극복했던 것이 지금의 좋은 습관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마음에 평온을 가져오기보다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면의 긴장은 정신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람은 어느 정도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 긴장이란 이미 성취해 놓은 것과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 사이의 긴장, 현재의 나와 앞으로 돼야 할 나 사이에 놓여있는 간극 사이의 긴장이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자기 삶의 과제를 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찾을지 아니면 자기 양심에 대한 책임에서 찾을지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유일한 인간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력은 한 개인의 비극을 승리로 만들고 공경을 인간적 성취로 바꾸어 놓는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목표가 있다면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절망의 크기가 상대적이지만 분명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모습을 찾고 성장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분명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인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은 가능하다면 세계를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내면의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그 이유를 찾으면 인간은 저절로 행복해진다. 알다시피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내재해 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실현시킴으로써 행복할 이유를 찾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무력한 희생양도 그 자신을 뛰어넘고 그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 인간은 개인적인 비극을 승리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시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 시련에서 여전히 유용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피할 수 있는 시련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시련을 견디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마치며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과 목표 그리고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좋은 글귀가 있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있는 피할 수 있는 시련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행동이 있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독서를 시작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고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기시 바랍니다. 지금까지 밤리의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